그러고 또 보니까 어제였나? 한 2명 정도가 나한테 질문이 왔었는데 보면 아직 요 개념이 약간 익숙치 않은 것 같기는 해요. 우리 벡터 액션 할 때 벡터 액션으로 넘어오는 값들이 인풋이 일단 인풋이냐 아니냐 이런 거를 잘 구분을 잘 못하는 그 어려워하는 경우가 좀 있긴 한데 잘 보면 요런 요거는 지금 아직 안 만들었으니까 모르겠구나. 저걸 켜볼까? 자, 알카노이드 같은 걸로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지금 이쪽은 아직 러닝 브레인 안 만들었으니까. 알카노 어디 갔지? 자, 지금 이건 알카노이드 때 플레이어 브레인이에요. 자, 플레이어 브레인을 그때 우리 러닝 브레인 어떻게 만들었었어요? 러닝 브레인이라는 거 하나 이걸 만들고 나서 플레이어 브레인을 여기다 넣어서 일단 복사를 했었죠. 복사를 하면 다 똑같이 복사가 되기는 하는데 사실 보면은 얘랑 뭐가 달라요? 어떤 점이 틀려요? 완전히 똑같지가 않아요. 그러면 만약 똑같다면 굳이 플레이어 브레인, 러닝 브레인 따로 나눌 필요가 없겠지. 뭐가 어떤 부분이 틀리냐? 보면은 여기 부분이 틀려. 여기 밑에 부분이. 자, 우리는 플레이어 브레인 때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키를 눌렀을 때 그 키 값을 임식할 수 있게 인풋이라는 클래스 안에 존재되어 있는 그 플레이어 세팅에 있었던 그 값들을 엑시스 값들을 연결을 해놨어. 저 플레이어 브레인에다가는. 근데 그 러닝 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연결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어. 러닝 브레인을 보면 저런 항목들이 없어요. 여기는 없죠. 그냥 모델 넣는 거랑 추론을 뭐 CPU로 할 거냐, GPU로 할 거냐, 학습을 뭘로 할 거냐 이런 것만 있죠. 즉 얘는 뭐냐면 요 범위 안에서 지가 막 맘대로 값을 내비는 거야. 플레이어 브레인은 우리가 조작을 해야 되니까 우리 키 값을 그냥 직접 입력을 하게 했는데 얘 입장에서는 그런 게 아니야. 한마디로 말하면 러닝 브레인에서 벡터 액션에다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 설정이 컨티뉴어스로 돼 있고 하나 이렇게 돼 있어요. 컨티뉴어스에서 뭐 실수 값으로 뭔가 하나 값이 나올 거야. 마이너스 4 그냥 이렇게 아직 뭐 데이터가 없으니까 학습 전에는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냥 마이너스 4.7 막 이렇게 줬어 값을. 그럼 우리가 얘를 갖다가 인풋처럼 움직이게 하는 거야. 코드에서 그래서 어떻게 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로 클램프를 해버리지. 그래서 무조건 얘가 음수가 나오면 왼쪽, 양수가 나오면 오른쪽, 0이 나오면 제자리. 그냥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그냥 마이너스 4.7 나는 뭔지도 이게 인풋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마이너스 4.7 그냥 랜덤하게 던졌어. 벡터 액션으로. 그럼 우리는 받아서 코드에서 어떻게 얘를 마이너스 1보다 넘어갔으면 마이너스 1로 클램프를 해놨으니까 그냥 마이너스 1 해서 얘 만약에 마이너스 1이면 왼쪽으로 가 이렇게 하는 거야. 이 발판의 위치를.
그럼 나는 마이너스 4.7이라고 던졌는데 얘가 이쪽으로 가면서 얘가 이쪽으로 조금 움직였어. 한 프레임만큼. 그래서 결과가 내가 뭐 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어. 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그리고 얘가 그 다음에 요런 데이터를 하나 저장을 해. 그런 상황을. 그 다음에 얘가 뭐 그러면 한 플러스 7.4 뭐 이런 값을 한번 넣어볼까? 하고 얘가 또 던져. 아직 데이터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럼 또 우리는 코드에서 얘를 1로 바꿔가지고 1이니까 0보다 큰 값이니까 이쪽 방향으로 이동을 시켜. 그때 얘가 예를 들어서 떨어뜨렸어. 공을. 그러면 어떻게 돼? 벌점을 받고 다시 리셋이 되죠. 그럼 벌점을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요 상황에서 얘 벡터랑 얘 관찰 요소들을 다 비교했을 때 요 상황에서 내가 양수값 이런 7.4라는 값을 내밀었더니 내가 벌점을 받더라라는 어떤 데이터를 또 하나 저장을 시켜 놓는 거야. 요러한 것들이 뭐냐면 다 하나의 이제 데이터들이 되는 거지. 요런 데이터들을 계속적으로 수집하다 보면 이제 이걸 가지고 연산을 하죠. 텐서플로우에서 학습을 해서 대충 오차 계산을 해서 보통 요렇게 했을 때 몇 점이 나오고 요렇게 상점이 몇이 나오고 이렇게 이때 몇을 내밀었더니 몇을 던져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되고 상점을 받았네 벌점을 받았네 이런 것들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계산을 할 수 있게 되었어. 그래서 그 계산한 값으로 딱 던져봤는데 또 벌점을 받으면서 리셋을 했어. 그럼 또 수정을 한 번 더 하겠지. 그럼 또 데이터가 또 쌓이겠지. 그런 식으로 내가 이제 점점 처음에는 요 범위 안에서 요 수치 안에서 랜덤하게 내밀었던 숫자들이 점점 이 게임의 이 플레이어란다. 개발자가 만들어 놓은 수치 범위 안에서 움직이게끔 자동으로 유도가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인풋하고는 러닝 브레인은 인풋하고는 전혀 일관의 얘는 이게 내가 지금 벡터 액션으로 내보내는 값이 이게 인풋인지 아닌지도 몰라. 그렇죠? 얘 입장에서는 그냥 막 숫자를 던지는 거야. 처음에는 그냥 막 던진 거고 데이터가 쌓이기 시작하면 그 데이터 따라서 계산해서 그럼 이번에는 이런 숫자를 내밀면 돼?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플레이어 브레인 때와 다르게 얘 때는 뭐를 해줘야 돼요? 코드에서 분명히 얘가 이상한 값을 막 던질 테니까 그거를 적어도 인풋에 관련된 값처럼 변형을 시켜주는 작업이 들어가야 되죠. 지금 매스F 클램프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요런 게 지금 그런 작업이죠. 그럼 내가 어떤 값을 던져도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마치 인풋에 뭐 호리즌탈이나 버티컬 같은 느낌으로 수치가 바뀌어서 나오겠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거잖아. 가만히 있든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또는 가만히 있든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어떤 방향만 정해주면 되잖아. 우리가 벡터 액션으로부터 받으려는 값은 방향이었어. 그럼 방향을 가리키게만 하면 되는 거야. 얘가 뭐 마이너스 217.3 막 이런 값을 내밀어도 그냥 마이너스 1 왼쪽으로 간다. 그냥 무조건 왼쪽으로 간다. 이렇게 받아들이도록 우리가 가공을 하는 거야. 왜냐면 러닝 브레인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인풋을 쓰는 건지 뭐로 쓰는 건지 난 몰라. 얘는 일단 어떤 숫자를 내미니까 막 상황이 바뀌는 거야. 이렇게 학습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인풋을 조작을 갖다가 러닝 브레인에다가 넣어줄 때는 벡터 액션을 받을 때 러닝 브레인은 인풋이란 걸 모른다 라고 무조건 생각을 하고 얘가 던지는 값을 어떻게 내가 조작으로 받아들이게 코드에서 잡아줘야 될까라는 것들을 인지를 해야 돼요. 근데 그 부분을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처음에는 이 개념이 좀 어렵거든. 그치? 왜냐면 보통은 지금까지는 유저가 직접 하는 거라서 내가 유저의 입장에서 유저라면 요렇게 할 거다 이렇게 했었는데 얘는 전혀 유저랑은 완전 다른 개념이라서 이 부분은 약간 헷갈릴 수는 당연히 있어요. 또 하나 더 있다. 두 번째는 요런 게 있어요. 아니다, 없구나. 스크립트를 킨 적이 없구나.
여기 있다. 이런 거 관찰수. 요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요거가 만약에 잘못되어 있으면 학습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데이터라는 거는 내가 아까 같이 어떤 숫자를 하나 던졌어. 러닝 브레인 입장에서 내가 어떤 숫자 하나를 던졌는데 그 숫자에 따라서 내가 숫자를 던졌더니 값이 다른 어떤 변화가 생겼어야 내가 이 상황에서 이런 숫자를 던지면 상황이 이렇게 변하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숫자를 던지면 상황이 이렇게 변하고를 얘가 알아야 그걸 데이터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요거는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어때요? 내가 관찰할 수 있는 변수들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나는 변화를 좀 더 면밀하게 알 수 있어요. 그쵸? 하지만 그만큼 학습 속도는 떨어지겠죠. 왜냐면 관찰할 게 너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많으니까 계산해야 되는 것들이 훨씬 많아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학습 속도는 좀 느려지긴 할 거야. 하지만 학습의 정확도가 올라가겠지. 이게 많을수록. 하지만 그냥 무조건 많으면 좋냐? 그건 아니지. 내가 던진 값과 이 관찰에서 변화되는 값들이 연관성이 있어야지. 예를 들면 지금 이거 외에 예를 들어서 공의 색상, 공의 컬러 이런 걸 관찰 변수를 넣었다고 해봐. 그럼 내가 얘를 발판을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든 공의 색상이 변하는 거랑 상관이 있어? 관찰할 필요가 있어? 그럼 괜히 계산값만 늘리는 거지. 이거는 더 이상 내가 움직이는 것과 연관성이 없는 관찰 변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감안을 해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인풋이다. 그럼 내가 어떤 조작을 한다. 자동으로. 그러면 내가 이 수치를 내밀어서 이 수치를 가지고 이 조작을 함으로써 변화돼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 연관성이 있다면 가능한 한 많이 넣는 게 좋겠죠. 그래서 지금 이건 굉장히 움직임도 단순하고 상황이 단순해서 이제 옵저베이션들이 이제 좀 작긴 하겠지만 이제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어떻게 돼요? 조작이 따라서 관찰해야 될 변수들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거야. 근데 웬만큼 늘어나도 뭐 이미지 인식 같이 막 몇천 개, 몇만 개 단위로 늘어나지는 않으니까 늘 수 있으면 가급적이 많이 넣으면 좋아요. 그래봐야 학습 그렇게 느려지지 않아. 벡터로 넣어가지고는. 자, 그럼 다시 알카노이드란다. 다시 로켓으로 가서. 응. 응. 플레이어 브레인이란다. 어떤 브레인이 있잖아. 자, 러닝 브레인은 참 여기서 한번 만들면서 보자. 자, 여기서도 크리에이트 이건 다시 로켓이에요. 브레인 폴더에 지금 플레이어 브레인 하나 있죠. 그래서 크리에이트 ML 에이전트의 러닝 브레인 해서 러닝 브레인 하나 만들 거예요. 이름은 로켓 러닝 브레인으로 하나 만들 거예요. 우린 플레이어 브레인에서 이미 테스트를 했었기 때문에 러닝 브레인에 있는 값을 여기에 이제 값을 일일이 다시 얘랑 똑같이 맞춰줘야 되는데 얘랑 똑같이 맞추는 게 뭐 이제 직접 써도 되지만 여기다가 이렇게 카피 브레인 안에다가 여기다 집어 넣으면 플레이어 브레인을 넣으면 똑같이 값들이 설정이 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아까 말한 거야. 벡터 액션으로 값이 넘어오는 것들. 우리는 벡터 액션 사이즈 3개. 이건 플레이어 브레인이에요. 지금 플레이어 브레인일 때는 벡터 액션은 우리가 몇 개를 잡기로 했어요? 3개를 잡기로 했어. 한 번에 동시에 누를 수 있는 걸 3개를 누를 수 있게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위아래 뭐 위쪽 좌우 아래쪽 좌우 이거 3키를 막 3번 동시에 3개까지도 누를 수 있게 해놨죠.
그래서 이거는 실제 그 인풋 값하고 프로젝트 세팅에 있는 인풋 값하고 맞춰놨어. 그쵸? 그 값들도 어떻게 돼? 버티칼이랑 값 눌러보면 버튼 누를 때만 안 누를 때는 0이고 누르면 1이든 마이너스 1이든 나오죠. 버튼 누를 때 프린트를 찍어보면 알죠. 근데 자 복사를 했어. 러닝 브레인은 그런 게 있어 없어요? 없죠. 얘는 어떻게 하냐면 벡터 액션에다가 일단 3개 배열로 3개 0번 1번 배열 벡터 액션은 0번 1번 2번에다가 어떤 숫자만 던져주면 되네. 근데 어떤 숫자 컨티뉴어스니까 실수죠. 정수가 아니야. 실수를 던져주는 거야. 그럼 실수를 세 가지의 실수를 던져주기만 하면 돼. 이 수치는 몇이어도 상관없어. 막 1억 점 뭐 274 막 이런 식으로 막 터무니없는 값을 던질 수도 있어요. 우리는 받아서 그거를 양수니까 오른쪽 뭐 이런 식으로 변형만 해주면 돼. 가공만. 그쵸? 그래서 아마 알카노이드 때도 어떻게 써요? 뭐 매스 F라든가 이런 걸 써서 값을 1에서 마이너스 1 값으로 제한을 해줬어. 왜냐면 얘는 인풋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막 던지니까 숫자를. 그쵸? 그래서 이때 벡터 액션을 넘어오는 값들은 터무니없는 값이 될 거야. 아마 학습 전에는 초반에는 엄청 터무니없는 값이었다가 점점 데이터가 쌓일수록 의미 있는 값으로 내가 굳이 클램프를 안 해도 될 정도로 수치 값을 지가 알아서 이렇게 조정을 해줘. 이게 바로 학습 이게 바로 그때 우리가 했던 뉴럴 네트워크 방식인 거야. 뭔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인풋을 내가 플레이어 브레인 때 인풋을 연결했었으니까 얘도 인풋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러닝 브레인은 인풋이라는 걸 몰라요. 그냥 막 던져 숫자를. 그래서 플레이어 브레인 때는 뭐 클램프 이런 걸 굳이 안 해도 되지만 러닝 브레인으로 바꿀 때에는 클램프나 이런 것들을 다 해줘야 돼. 왜냐면 얘는 어떤 숫자를 던질지 모르니까. 마이너스 1000이 아니라 마이너스 1억도 보낼 수 있어. 마이너스 200억 이런 것도 보낼 수 있어. 그거는 아니야. 무조건은 아니야. 왜냐면 내가 이 값을 어떤 식으로 쓸 건지가 더 중요하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래로는 안 올라가고 무조건 윗방향만 윗방향을 가리킬 거냐 아닐 거냐 이렇게 하면 값이 어떻게 돼야 돼? 0에서 1이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할 거냐는 내가 이 값을 가지고 얘를 어떤 식으로 조작하게 만들도록 유도를 할 건지에 따라서 바뀌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항상 설계를 할 때도 이제 그런 거를 미리 생각하면서 처음에 플레이어 브레인 만들 때에도 처음부터 만약에 랜덤 숫자면 나는 지금 당장은 인풋으로 조작을 하고 있지만 만약 랜덤 숫자라면 이 값을 어떻게 가공을 해야 될까라는 걸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때는 어땠냐면 왼쪽, 오른쪽, 가운데 요거 세 가지만 보려고 했던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컨티뉴스 우리가 인풋처럼 이렇게 인풋은 어때요? 내가 오른쪽 키를 누르자마자 그래서 그래피티 뭐 이런 거 설명했었죠. 그래서 누르자마자 바로 끝까지 탁 한 번에 가는 게 아니라 0에서 1로 확 변하는 게 아니라 0.23, 0.63, 0.89, 1 이렇게 서서히 변하죠. 물론 되게 빠르게 변하긴 하지만 그래비티에 따라서 그때는 그래서 뭐였어요? 컨티뉴어스였어요. 근데 카멜레온 때는 인풋을 안 하고 바로 내가 왼쪽 오른쪽 가운데 그냥 탁탁 칼처럼 떨어지게 만들려고 했어. 왜냐면 컬러 값을 변화를 이렇게 딱 시킬 거냐 말 거냐 이렇게 결정을 한번 해보려고 했던 거였어. 그래서 내가 그때는 실수 값으로 하지 않고 디스크리트 정수 값으로 딱딱 떨어지게 했어요. 정수 값으로 하게 되면 실수 값은 아무 값이나 막 나올 수 있죠. 값이 끊어지지가 않죠. 근데 정수는 어떻게 돼? 중간 값이 없이 한 값으로 딱딱 떨어지지. 그래서 얘는 디스크리트로 하는 경우에는 0 무조건 0, 1, 2, 3, 4, 5 양의 방향으로 0부터 양의 방향으로 값이 나와요. 음수 값이 안 나와. 이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 얘를 뭐 더하기 빼기 그다음에 뭐 클램프 이런 것들을 써서 어떻게 내가 원하는 값의 범위 값으로 조정을 해줘야 돼. 그래서 카멜레온 때 어떻게 했어요? 0, 1, 2 일단 세 개의 값이 나오게 해놨었어 그때는. 배열도 세 개지만 배열 하나당 나올 수 있는 값이 0, 1, 2 셋 중에 하나 값이 나오게 해놨어.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0, 1, 2 어떤 값이 나오든 무조건 마이너스 1을 하면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나오죠. 값이 바뀌게 되겠죠. 가공이. 그럼 마이너스면 왼쪽, 플러스면 오른쪽, 0이면 제자리 이렇게 가공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어떤 식으로 가공할 거냐에 따라서 목적을 두고 바꾸는 거예요. 이건 이렇기 때문에 이런 공식입니다가 아니라 나는 요 값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쓰고 싶어에 따라서 내가 그냥 임의대로 내가 만들려는 게임 그 다음에 내가 만들려는 인공지능에 따라서 내가 그 벡터 액션을 가공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자기 거에 맞게 벡터 액션을 가공하는 작업을 해줘야 돼요. 자, 일단 10분 쉬었다가 할까요?